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이 될 예술공장 성남이 어제 중구 문화의 거리 일원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의 지원은 물론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침체된 원도심 상권 재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 다양한 그림들이 섞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모니터 화면을 활용한 설치예술 작품인데 모두 예술공장 성남의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작품들입니다. 작업 공간이 없어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술인들에겐 편하게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설치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무조건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덕분에 좀 편한 바닥을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예술공장 성남은 타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해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중구 원도심 일원 건물 2곳에 조성된 만큼 예술을 통해 원도심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술공장 성남이 청년 예술인의 정착을 위한 시작의 첫걸음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성장을 한다면 지속적인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공장 성남 1호관과 2호관은 창작 공간 9곳, 커뮤니티 공간 3곳 등으로 구성돼 9명의 청년 예술인이 입주해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울산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전시회와 공연 등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강의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공장 성남 개소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침체된 원도심 상권 재생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재해 예방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득겸 시장은 어제 남구옥동 우수저류시설을 찾아 수문과 저류지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한 데 이어 올해 준공을 앞둔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장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시장은 2016년 태풍 차바 때와 같은 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 예방시설 운영과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제 울산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계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상해 회장단 10여 명이 참석한 어제 간담회에서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과 법인세 공제 등 주요 세정 지원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상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연장과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으며 김 청장은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에서도 북한 오물풍선 관련 오인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분쯤 북구 진장동에서 비닐풍선이 보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 물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5시 17분에는 남구 남아동의 한 방파제에서 뉴스에 나온 북한 풍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가 출동했지만 폐비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물체를 목격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환경부로부터 6월에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태화강에 모감주 나무꽃 관찰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감주 나무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만 자라는 희귀한 나무로 바닷가 절벽지나 암벽 등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태화루 남쪽 담장에 있는 모감주 나무는 18그루로 지난 2009년 중구청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운영되는 모감주 나무꽃 관찰장에서는 자연환경 해설사가 태화루 모감주 나무 군락 자생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의미를 설명할 예정이며 현장에선 기념사진과 간단한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7일부터 사흘간 교육청 청사에서 2025 대학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엔 수도권과 영남권 주요 대학, 지역 전문대학 등 대학 90곳이 참가해 대입 설명회와 함께 상담 부스를 운영합니다. 고려대 등 63개 대학이 대입 설명회를, 울산대 등 87개 대학이 상담 부스를 통한 개별 상담과 입시 홍보를 진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대입 상담과 고교학점제 안내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쓰던 언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성인이 된 이후에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지자체도 이들에게 꾸준히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제 한국어 교실이 동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동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히잡을 둘러싼 학생들이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국어를 배울 준비를 합니다. 2021년 무장 세력 탈레반의 집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입니다. 본국에서 의료,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 온 이들인데 한글을 배우며 대한민국에서 펼칠 인생의 2막도 꿈꿔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지금은 쉬워요. 재밌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일했어요. 간호사. 한국어 배워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글 교실이 열렸고 올해는 6개월 동안 한국어 기초생활회화를 전문 강사와 집중적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부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교적 언어적 학습이 빠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한민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도 분주합니다. 아프간의 여성 엄마들은 한국어가 서툴렀는지 모르지만은 자주 밖으로 나오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좀 더 나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특별기여자들이 울산 동구에 정착한 지도 2년째. 대한민국에 정착해 우리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미래를 위해 오늘도 기여자들은 책장을 넘깁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사내 생산 현장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고 벨리댄스 브라스 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공연을 통해 임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지난 2014년까지 진행됐다가 올해 10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울산 호남향후회가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난 4일 동천체육관에서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봉사단체와 다문화가정 등 울산 시민과 호남향후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는 초대 가수들의 축하 무대와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이성구 제울산 호남향후회장은 환영사에서 제2의 고향인 울산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울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어제 센터 강당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육아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박천동 북구청장이 나와 영유아 부모와 소통하며 북구의 육아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어 클래식 공연으로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북구청은 민서 8기 들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급식비, 간식비 지원 확대와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를 2곳씩 개소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가 어제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영철 울주군 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동 면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최인식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5년간 공단의 성과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객 최우선 경영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설립 이후 공공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 울주군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소방사법 전담팀 설치와 관련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 설치되는 소방사법 업무 전담팀은 기존의 소방서별로 수행하던 소방사법 업무를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맡게 되며 소방특별사법 경찰 업무와 소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퇴근이나 운동을 위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 도난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잘 채워도 훔쳐가는 사례들이 많아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을 서성이는 한 남성.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가방에 있던 절단기를 꺼내 자전거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끊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15일과 30일에도 울산 남구에서 각각 아파트 화단과 공원에 주차돼 있던 고가의 자전거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CCTV가 버젓이 비추고 있는 장소에서 잠금 장치까지 걸어보지만 사고 예방엔 역부족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를 노리는 절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도난 건수는 12,000여 건. 평균 절도 사건의 검거율은 60%를 넘어서지만 자전거 절도 검거율은 30% 수준에 그칩니다. 자전거에는 고유 번호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에도 자동차처럼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북구에서 유일하게 시범 운행을 했지만 예산과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제 계속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경찰은 추적이 어려운 만큼 단단한 자물쇠를 채우고 최대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깐이라도 자전거를 세워둘 경우 절단하기 힘든 두꺼운 시근 장치 또는 스마트폰 연동 스마트 자물쇠로 잠그는 것을 생활화하고 가급적 집안이나 건물 내부 또는 외부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절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전거 절도 범죄. 안전한 잠금 장치와 주차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울산 환경단체들이 어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삼산 여천 매립장 부지가 석유화학단지로부터 날아오는 공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 부지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태화강 지천의 수질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세종부를 철거하지 않고 담수를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 규제 강화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등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그룹 임직원 30여 명이 지난 4일 태화강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펼쳤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정밀화학, 백화점 등 롯데그룹 14개 계열사 임직원 30여 명은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울산과 태화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울산에서 한자리에 모여 사회공헌 활동을 한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한 육군 제127 보병 여단장이 울산시로부터 명예시민패와 기념메달을 받았습니다. 조 여단장은 지난 2022년 부임 이후 울산의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각종 재난재해 복구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울산시 명예시민증은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이나 해외 교포, 타 시도 인사들에게 수여합니다. 중구청이 운영하는 입화산 유아숲 체험원이 개장 2주 만에 1,630명이 다녀가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입화산 유아숲 체험원은 4,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논농사와 밭농사, 체험장과 생태 연못,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달 21일 개장했습니다. 중구청은 개장식 이후 열흘 동안 진행된 모내기 체험에 이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수생태계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해마다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어제 행사에는 울산시와 북구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북구 화봉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행수칙과 안전운전 수칙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5건, 올해 5월까지 4건이 발생했습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